안녕하세요. 드림 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황금 로드맵 하려고 하다가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같은 종류의 맥락이어서 좀 여러분들도 지루하고 저 또한 좀 지루해서 오늘은 다른 책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황금 로드맵 다시 이어서 할 거고요. 오늘은 롬 무어의 레버리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책을 구입할 때 이분의 책 결단, 머니 이 책 같이 세 권을 함께 구입했는데 어, 아직 지금 많이 진도를 못 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읽으면서 제가 5월 18일부터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반틈도 못 읽었어요. 제가 5월 달에 집중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고, 또 유튜버의 여러분들에게 또 책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시간이, 그래서 이 책을 읽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빨리 읽어서 여러분들한테 얼른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진도가 안 나가니까 빨리 해드리고는 싶은데, 그래서 내가 읽었던 만큼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자, 레버리지예요. 롬 무어.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30대 초반의 백만장자이자 자기 자본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500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신데 성공한 신화적인 인물이 돼요. 동시에 6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롭은 대학 시절에 몇 차례 사업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빚이 엄청나게 불어나 파산 상태에 빠지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의 올리를 터득했고 3년 만에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획득했다. 3년. 진짜 짧은 시간이잖아요. 파산을 하고 나서 3년 만에 모든 것을 경제적 자유를 얻었대요. 빚도 다 갚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만큼의 부를 이루신 거죠. 3년 만에. 근데 굉장하시잖아요. 사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음,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 차례 시도와 그리고 실패와 좌절과 역경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게 인생의 굴곡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올라갔고 다시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치면서 터득하신 노하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파산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레버리지 원리를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행동에는 그리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힘들어 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고통을 받고 있거나 이러신 분들 그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 나중에 진짜 새 날이 밝을 이런 날들이 반드시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어, 좌절만 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자, 레버리지.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이에요.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 당신에겐 레버리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레버리지는 있어요? 레버리지 뜻이 사실 기업이라는 타인이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남의 돈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을 늘려나가는 게 레버리지 원리거든요. 근데 이게 영국과 호주에서는 레버리지를 기어링이라고도 부른대요. 기어링. 네. 좀 충격이었어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왜 몰랐을까?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이런 방법을 쓰고는 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이런 원리를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좀 알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고용자 아니면 고용인, 노예 아니면 주인, 리더 아니면 추종자다. 각 개인은 다른 개인을 섬긴다. 한쪽은 레버리지하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 당한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돈을 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과 돈이 정비례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은 그것들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사회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책은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변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 자신이 믿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용기를 가진 사람들, 삶에 천천히 시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고 믿기에 종종 오해를 받으면서도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한다. 당신은 열정적이고 집중력 있고 직관적이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나를 당신의 여행에 동반자로 초청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제 곧 우리의 여행이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행복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만장자, 그분과 저희가 지금 여행을 함께 떠날 거예요. 흥분되지 않으세요? 어떤 여행을 이분과 동반해서 가게 될 것인지. 네. 성공의 기본 법칙은 깨졌다. 성공의 기본 법칙은 깨졌다. 먼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은 실명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법. 이자이 발음이 잘 안 돼요. 법은 최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가정적이고 순정적이고 조용한 정규직 회사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며 그냥 지나치게 될 것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는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1억 7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그런데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살펴보니 그가 근무한 시간에 이베이나 페이스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근무 시간에 일은 하지 않고 막 인터넷 검색만 하셨대요. 법의 회사는 조사관을 고용하여 법의 불규칙한 근무 태도와 온라인 사용 기록을 조사했고 그 결과 그가 자신의 모든 업무를 중국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에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가 자신의 모든 업무를 중국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에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아웃소싱 업체에 1년 동안 3,500만 원을 지불했다. 결과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회사에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알고 보니 그는 다른 회사와 계약도 맺고 아웃소싱 업체 업무를 의뢰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결국은 1억 7천만 원 자기는 급여를 연봉을 받았지만은 3,500만 원을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한 거죠. 그 시간을 자기는 다른 거를 활용을 했고 1억 3,500만 원을 자기는 벌어들었고 그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순전히 다른 업체에 아웃소싱 하면서 자기는 1억 3,500만 원을 순수히 벌었잖아요.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에 자기는 더 많은 수입을 낼 수 있는
다른 업체에 아웃소싱 업체를 업무를 하고 있었대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처리한 업무의 수준은 평균 이상이었다. 보고서는 간결하고 탁월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해고되었다. 만일 5년 전에 내 회사에 본 같은 직원이 있었다면 나 역시 그를 해고했을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한다면 오히려 그를 승진시키고 그가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처리한 방법을 배워서 다른 분야에 적용했을 것이다. 봄의 사례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간습적인 고용 형태와 업무 방식이 줄어들고 혁신적인 대안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돈은 벌어야 되는데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이런 일들,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들, 이런 것들을 아웃소싱 다른 업체에 그냥 맡기면 위임을 해버리면, 그리고 나서 그 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괜찮죠?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그 뭐라겠지? 일단 제가 생각이 나면 말씀드릴게요. 뭔가 지금 싹 스쳐가는데 생각이 날 듯 말 듯. 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다. 20년 전에 나는 중등교육 자격 검정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전 과목 A 학점을 받으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시절의 30만 원은 15살 소년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던진 미끼에 혹해서 밤낮 없이 공부에 몰두했다. 원래 같으면 10대 소년답게 밤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고 여자아이들 꽃무늬를 쫓아다녔을 여름방학을 기꺼이 희생했다. 30만 원이 정말 갖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책 속에 파묻혀 있는 동안 내 단짝 중 한 명인 마크는 매일 밤마다 신나게 놀았다. 마크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좋았고 나는 그런 마크를 질투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며 유혹을 이겨냈다. 30만 원에 집중해 롭. 30만 원에 집중해 롭.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그렇게 위안을 삼았대요. 마크는 모든 수업을 나와 함께 들었다. 그런데 그는 시험을 코앞에 두고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 듯 보였다. 공부를 하지 않는 게 분명한데도 당연히 시험을 통과할 것처럼 자신만만했다. 30만 원을 위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희생하고 있던 나는 마크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었다. 마크가 시험에 떨어져서 내 희생이 타당했다는 걸 증명해 주길 기대했다. 드디어 성적표가 나오던 날, 마크와 나는 함께 성적표 절지선을 찢었다. 나는 성적을 읽어나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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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드디어 해냈다. 자랑스러워하실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제 마크의 차례였다. 마크가 성적표를 펼쳐 성적을 읽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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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이럴 수가. 어떻게 된 거야, 마크? 넌 공부를 하나도 안 했잖아. 아니야, 넌 공부를 했던 게 분명해. 나는 놀라서 소리쳤다. 알고 보니 마크는 내 답안지의 대부분을 베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그 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당당하게 말했다. 넌 좋은 성적과 30만 원을 얻었잖아. 난 좋은 성적과 5명의 여자친구를 얻었고 내 인생 최고의 한 해를 보냈어. 나는 이 일로 인해 심각한 좌절감에 빠졌다. 시스템과 실제 세계의 괴리에 대해 고민했다. 마크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됐다면 그는 아마도 정학이나 퇴학을 당했을 것이고 성적도 취소되었을 것이다. 봄처럼 부정행위자라는 낙인이 찍혀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교육 시스템의 원칙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의무를 지키며 학창 시절을 통과한다. 그러나 나는 12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의 진정한 교훈을 깨달았다. 본과 마크의 이야기는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레버리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였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 없다? 대부분 살 수 없다고 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돈으로 내가 어떤 일을,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많은 이 업무를 다 끝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돈으로 사람을 사서 그 일을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나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돈만 있다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서 내가 시간도 돈으로 살 수 있겠구나. 정말 돈이라는 거는 내가 못할 게 없고 살 수 있는 게 전혀 없구나. 진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친절하구나. 네, 이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레버리지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이다. 억지로 힘들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삶을 정말 왜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목표와 비전에 따라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다. 레버리지는 돈을 벌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우선하고 그 외 모든 것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시간을 가장 크고 지속적인 부를 창조하는 데 사용하고 당신이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지만 성취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시간 낭비를 근절하는 시스템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고 당신이 잘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위임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정신없이 바쁜 순간에도 당신의 머릿속에 목표와 비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상기시킴으로써 더 높은 수준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철학이다.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행복과 성취를 절대 나중으로 연계하지 않고 지금 즐기도록 돕는다.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희생의 규칙을 깨뜨리고 관습과 일을 수행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중복과 시간 낭비를 배제하며 높은 수준의 성공과 성취로 향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지름길이다. 레버리지는 30년에서 40년 후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한 번의 긴 은퇴 생활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짧은 은퇴 생활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돈을 벌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해야만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나중에 잘 살기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3, 40년 후에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내 삶, 지금을 즐기는 거죠. 네, 지금을 즐기는 거. 근데 우리들한테는 지금 즐기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임을 하면서 나는 이 삶을 지금 현재 즐기는 거. 레버리지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기 위해
공허함과 불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공과 발전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금 당장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탐구하는 심리학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목표를 자연스럽게 조율하고 당신의 깊은 내면이 원하는 변화를 창출할 명료함을 제공할 것이다. 당신이 매 순간 최고의 가치를 누리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과 통제력, 유연성을 갖추고 직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레버리지를 할 것인가, 레버리지를 당할 것인가. 그들의 힘에 굴복하지 마라. 열심히 일하고 무지한 상태로 침묵하라는 기만과 세뇌에 속지 마라. 당신은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을 추구하는 새롭고 현대적인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당신이 없어도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시간을 정복할 수 있다. 이제 관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라. 우리 여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자기가 다 이거를 껴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몸을 시식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 일도 남들이 하면 더 잘하는데 근데 자기가 맡기기에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에는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니까 그것도 자기가 해. 또 이것도 남들한테 못 맡겨. 이거 뭐 또 자기 자신이 또 그것을 해. 그리고 또 다른 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사실 예전에 살림을 할 때 내 대신 누가 살림을 해주면 그게 깨끗하게 할까? 지저분하게 하지 않을까? 아이, 설거지는 내가 해야지. 뒷정리는 내가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누구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도 내가 꼭 그 뒷마무리를 했었고, 그리고 아이들 보는 거. 아이들에게 아빠가 아이들을 조금 공부를 조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시키잖아요. 그것 또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막 화를만 아이들 자기 아이들은 또 자기가 못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선생님이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자기 자식은 또 못 그걸 케어를 못 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면서 아이들한테 윽박지르지는 않을까. 아이들한테 더 엇나가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또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내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 일만 많아지고 나만 지치고. 음. 그런데 결국 지금 시간이 지나서 남한테 위임한다는 거. 지금 저는 한 가지 제 꿈 중에 하나가 살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였거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체력이 남아돌아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돈도 벌어야 되지,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지, 또 직장에서는 저의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지, 팀원들도 살펴야 되지, 팀원들 데리고 교육도 시켜야 되지, 막 이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는 직장에서도 나름대로 제 역할을 진짜 200% 300% 넘게 하고 돌아와서는 또 집안 살림도 같이 하고 그리고 아이들 케어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체력적으로 이게 스트레스도 받고 체력적으로도 안 따라주고 근데 요즘에는 완전히 많이 바뀌었어요. 집안 살림 거의 안 하거든요. 제가 항상 남편한테 살림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살림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림해주는 도우미를 쓰자고 했어요. 나는 죽어도 이제 살림을 하고 싶지가 않고 할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나는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살림을 할 시간에 차라리 내가 머릿속에 하나 더 집어넣어서 그것을 어, 팀원들한테
풀어주고 팀원들이 그걸로 인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나한테는 소득 창출을 위해서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난 살림을 이제부터 하지 않을 거니까 라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 자기가 대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당신이 해 라고 해서 대신 이제 용돈을 줬어요. 어차피 가사 도우미를 쓰면은 돈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 돈을 남편한테 줬더니 진짜 잘하는 거예요. 너무 깔끔하게 아이들 밥도 알아서 딱딱 챙겨주고 청소도 깨끗하게, 원래 깔끔한 성격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잘하는데, 그런 것도 잘하고, 이게 빨래만 제가 세탁기로 돌려서 건조기에 넣고 그것만 딱 하지 전혀 안 해요. 그런데도 정말 잘 돌아가더라고. 집안 살림은 잘 돌아가고 있고, 아이들도 아빠가 해준 반찬이 더 맛있다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챙기는 거 보니까 안 해서 그러지, 안 시켜서 그러지 나보다 더 잘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네.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내려놓으세요. 이것도 내려놓음의 법칙도 있고 고난 위임의 법칙. 그러니까 남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 나는 돈을 버는 일에 집중만 하면 그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이고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 중요하지 않는 것들, 우선순위에 벗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하고, 나는 그 시간에 더 큰 것을, 내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더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인지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아마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 명언이 하나 있어요. 땀을 흘려서 부자가 되는 것은 무덤에서나 가능하다. 네. 그 아인슈타인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예전처럼 열심히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막 저축을 하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저축을 해서 어 아르바이트 3개, 4개 막 이렇게 잠자는 시간 뭐 3시간, 3시간 정도 자고 나머지 뭐 아르바이트를 4잡, 3잡 막 이렇게 하셔서 따박따박 돈을 모으셔서 부자가 되는 일은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데요. 이 시대에는 내가 무덤에서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대에는 안 맞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하는 것을 조금 달리해서 이런 방법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의 비밀.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걸 안 되잖아요. 시간과 내 노동 시간에, 일하는 시간의 대가와 부자와 반비례한다는 것을 부자들은 안 돼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만 죽어라고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면서 일로써 내 육체를 써서 돈을 벌려고만 생각을 하지, 부자들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시스템에 갇혀 살거든요. 여러분들은 레버리지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당할 것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일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